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건축법을 마무리 지어야 되죠. 376페이지입니다. 건축 신고.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일단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건축법에 적용되는 행위는 건축 그리고 대수선 용도 변경. 자, 건축 대수선을 할 때는 원칙은 뭘 받고 허가를 받고 예외적으로 경미한 것만 신고하고. 자, 지난주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신 거죠. 오늘은 신고를 하고 뭐를 한다? 건축 대수선. 신고를 하고 건축 대수선. 요걸 보시는 거예요. 자, 원칙은 허가를 받는데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 신고하면 된다. 자, 허가에서는 뭘 했나? 여기 생각이 나야 되고, 자, 신고에서는 신고 대상을 공부하는 거지요. 자, 허가 받고는 몇 년이나 착공 한다? 2년. 연장은 1년. 신고하고는 몇 년이나 착공한다? 1년. 참 힘들다, 그죠? 응? 그 2년, 1년이 정말 힘들어. 자, 둘 다 연장은 몇 년? 1년. 연장은 몇 번?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 번 연장하는 건 허가 제한 기간 연장이네요. 허가 제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제한 있죠? 그런 거 연장할 때는 한 번만 연장하지. 여기서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는 횟수 제한 없어요. 읽어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뭐 한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 밑줄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신고 대상입니다. 본래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건데 신고하면 허가를 간주해 준다. 누구에게 신고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특시 특도는 늘 나오니까. 특광시장은 나오면 안 되겠죠? 특광시장은 뭐 할 때 나와?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이상에 나오지요. 자, 여기는 제가 전기를 조금 책하고 순서를 다르게 했었는데, 자, 공식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정리해드렸죠. 공식이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첫 번째가 공식이 뭐예요? 우리나라 어디든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이죠. 어디든지 신고로 된다. 첫 번째는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연면적 합계예요. 바닥면적 합계는 얼마까지? 85제곱미터까지. 연면적 합계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죠. 근데 바닥면적 합계는 증축, 개축, 재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연면적 합계는 건축 자체가 가능하다. 즉 신축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요런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바닥면적 합계가 나오는데 연면적 합계가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건물이 없고 요 건물만 있다면 요것도 연면적 합계 범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좀 어렵게 출제가 돼. 자, 어쨌든 요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닥면적 합계를 요만큼을 증축, 개축, 재축한다는 거는 단서조항이 있죠. 요 단서조항이 있어요. 자, 무조건 바닥면적 합계 85까지 증개, 재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몇 층 이상은? 몇 층? 3층 이상인 건물은 연면적 얼마? 10분의 1 범위 안에서만 10분의 1 범위 안에서 85제곱미터까지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그 단서 조항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바닥 면적 합계가 나오면서 2층짜리 건물이 나오면 고민할 필요 없죠. 2층짜리 건물까지는 85까지 증개 재축은 신고로 된다. 신고로 된다. 두 번째, 연면적 합계는 이제 건축이 가능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디든지 신고하고 건축, 신축이 되는 건 연면적 합계 100까지.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요게 이제 우리가 신고 대상에서 암기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죠. 자, 이것을 대수선하는 요번에는 특례죠. 대수선은 어떤 건물의 대수선은 무조건 신고다. 여기 3층이죠. 연면적 얼마? 200. 몇 층? 3층. 두 가지 엔더입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이에요. 0, 2, 3층. 요 0, 2, 3층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0, 2, 3층은
연면적과 청수가 동시에 나왔죠. 연면적과 청수가 동시에 나왔어. 그럼 여기 3천입니다. 자, 여기 해당하면 미만이에요. 해당하면 대수선은 무조건 신고다. 우리 대수선이 우리가 내용을 네 가지 공부했죠. 증설하는 것, 또 해체하는 것, 또 수선하는 것, 또 변경하는 것. 요 네 가지 모두 0이 3천이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다. 여기까지가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요 대수선 특례부터 먼저 한번 잡아볼까요? 만약에 0이 3천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규모가 없어. 그게 몇 번에 나오는 거냐면 동그라미 4번 주요 구조부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신고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0이 3천이라는 말이 없어. 이럴 때는 뭐 요 네 가지 행위 중에 뭐만 신고하면 돼요? 수선 요것만 신고죠. 수선만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나머지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거 요거는 허가 받으라 이 말이죠.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선하는 행위만 신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두 가지는 빠지는데 그거 기억 못 하셔도 두 가지 일단 기억하세요. 이렇게 수선만 신고다. 자, 그리고 요 건축 요거는 건축이죠. 건축을 공식인데 요 건축에 대한 특례가 있죠. 자, 요 건축에 대한 특례는 뭔가요? 공식의 요 건축은 우리나라 어디든지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건축의 특례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요게 또 좀 어려워. 첫 번째가 관농자에서만 인정되는 특례가 있죠. 시골에서만 인정되는 특례. 그게 또 뭐야? 0이 3촌이에요. 연면적 얼마 미만? 200제곱미터 미만. 청수 엔드입니다. 엔드. 청수 몇 층 미만? 3층 미만이죠. 요 건물을 관농자에서 뭐 한다? 건축한다. 건축. 이때는 신고하고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0이 3촌 두 군데 꼭 잡으세요. 0이 3촌을 대수선하면 무조건 뭐다? 신고다. 응? 0이 3촌을 건축하려면 어디서만 신고하고 한다? 관농자에서만 신고다. 이런 얘기지. 안 되는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서 그걸 안 되면은 10번이고 20번이고 보세요. 안 되는 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또 봤는데 또 몰라. 그러면 다음에 보면 또 모르는 거야.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을 잘 표시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 관농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적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관농자에서만 신고한다는 말은 도시적은 허가 받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도 뭐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돼. 아시겠죠? 요거는 허가 받는 거야. 그리고 위험지역 있죠. 방제지구나 붕괴위험지역.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 위험하지요?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 방붕이죠. 방붕. 요런 동네는 뭐 한다? 소규모 건물이라도 시골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야. 여기다가 한 개를 더 하면 높이는 몇 미터까지? 높이는 몇 미터까지 신고하고 증축이 돼? 3m. 높이는 3m까지 신고하고 증축이 된다. 그렇게 하면 신고 대상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신고까지 받고 넘기세요. 매도 청구는 받죠? 그 뒤에 건축 허가 제한까지 전부 보셨습니다. 오른쪽에 사용 승인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지요. 자, 그거 이제 뭐냐? 이거 지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이렇게 허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일반 건축물이 아닌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도 허가 대상이 있고 뭐가 있다? 신고 대상이 있죠. 그리고 이런 행위를 누가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지요. 이런 자들은 허가 신고를 합니까? 협의하면 됩니까? 협의. 요 협의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절에들은 다 다녀오셨습니까? 절에 가고 안 오신 분 없어요? 수요일마다 이 글래 참 좋아요. 이제 빨간색이 없어서 아쉬운데 우리는 빨간색이 제일 좋아. 오줌만 하거든. 우리 직업은 다 좋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밤 늦게 새벽에 들어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게 안 좋아요. 그 야간만 안 하고 오전만 하면은 참 좋은데 늘 그 생각하는데 학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날인데 요즘에는 행복한 날인데도 행복하다는 뭐 표정이 잘 안 나와요. 이상하게 삶이 피곤해. 삶이 이렇게 피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보셨고 이제 가설건축물이 우리 책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앞에 있었나? 300? 그럼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인가? 305? 하여튼 찾아봐. 난 모르겠다. 84페이지랍니다. 자, 요 가설건축물은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하나 기억하고 하느냐? 허가대상은 일반 토지에서 지을 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허가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이렇게 불렀죠. 시설 부지. 우리 국계법에는 시설 부지는 건축물 공작물이 허가가 난다 안 난다? 국계법에서 시설 부지 도로 부지 만들어졌지. 건축물 공작물 허가 나왔나? 안 나지. 그래서 안 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사업 안 하면 매수 청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설 부지는 안 나는 것인데 우리 국계법에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니까. 허가가 나는 경우 어떤 게 있는 경우냐? 우리 관리계획 내용이 우리 기억나요?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오랜만에 듣죠?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단지 만들어야 되잖아.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 뭐가 결정됐을 때? 도시군 계획 시설 요게 결정됐을 때야. 이 시설을 3년 내에 공사를 할 거냐 3년 후에 공사할 거냐 들어본 적 있죠? 이러면 3년 내에 하면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하면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단계 들어있다는 얘기는 3년 안에 공사 들어온다는 얘기고 1단계 없다는 얘기는 3년 안에 공사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1단계 있으면 허가가 안 나. 안 나는데 1단계 없고 2단계 있지요. 여러분 3년 안에 공사 없다는 얘기죠. 공사 없는 동안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이 경우에 가설건축물이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설건축물은 3년 기간은 몇 년 이내로 정할까? 3년 이내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공사가 안 들어와. 그럼 철거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공사 없는 동안에 사용하라는 거잖아. 근데 3년 이내 정했는데 공사가 안 들어온다니까? 철거할 필요 없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은 언제까지 연장이 돼? 공사가 들어올 때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연장할 수 있지. 일단 기간은 몇 년 이내고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는 가설건축물하고 일반 건축물의 차이는 가설건축물은 태어날 때부터 기간을 갖고 태어나요. 일반 건축물은 언제까지 몇 년 동안 쓰는 거야. 일반 건물은 못 쓸 때까지 쓰지. 일반 건물은 이제 안 되겠어 하면은 철거하고 다시 짓고 하는 거지만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 근데 가설 건물은 태어날 때부터 기간 정한다니까. 지금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 똑같아졌어. 둘 다 3년 이내예요. 아시겠죠? 둘 다 기간은 연장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아직 모르겠는데 얘는 언제까지 연장돼? 사업 들어올 때까지. 이해를 하라니까. 일단 공부는 외우는 것도 외워야 되지만 일단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년 이내에서 정하고 사업이 들어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 요거는 콘크리트로 지으면 될까 안 될까? 3년 동안 쓰려고 콘크리트로 짓고 나중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나중에 3년 뒤에 공사 들어오죠. 보상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시설 부지 보상 안 해주려고 허가 안 해주는데 이런 거 허가해주고 다 보상해 주면은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 보상 안 해줘. 그럼 누구 돈으로 뜯어야 돼? 누구 돈으로? 소유자 돈으로 뜯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상 안 해주니까 소유자 지 돈으로 짓고 지 돈으로 뜯고 짓는데 2천만 원, 떴는데 5천만 원, 7천만 원 들었네. 3년 동안 사용할래 안 할래 물으면 내가 미쳤다고 사용하게.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돈으로 짓고 나중에 공사하던 네 돈으로 떠더라. 보상 안 해준다. 그러면은 해 안 해? 내가 미쳐서 안 하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한다고 시해서. 그럼 하지 마. 혹시나 마음에 있는가 싶어 물어본 거야. 혹시나 마음에 있는가 싶어서. 공사 안 오는 동안에 사용할 마음이 있는가 싶어서 하는 거지. 꼭 하라는 소리 아니잖아. 일절 보상 없습니다. 건물 지면 수도 전기 가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뭔 고민을 해. 뭐 이거는 건물을 지으면 사람이 있다는 건데 수도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야지. 그거 안 들어가고 어떻게 살 건데? 안에서 발전기 돌리고 버너 갖다 놓고 이렇게 살라고? 이건 안 해줘요. 일절 안 해줘. 그럼 어떻게? 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알아서 땡겨 써야 되는 거야. 일절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이거는 3년 동안 공사 없으니까 혹시나 마음이 있으면 사용하세요. 이런 뜻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이겁니다. 자, 요거는 종류 재흥 전공 정도만 외우자 그랬죠. 재흥 전공 다시 흥하는 게 나의 뭐다? 전공이다. 다시 흥하는 게 나의 전공이다. 재가 뭐예요? 재복구. 흥이 뭐예요? 흥행. 전이 뭐예요? 전람회. 견본주택. 공이 뭐예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현장 사무소입니다. 현장 사무소에. 이런 공사용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봐. 공사를 하지요. 공사 현장에 공사용 가설 건물도 신고해야 되거든. 그럼 실제 내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잖아. 건축 허가 받았잖아요. 신고했잖아. 그럼 공사용 가설 건축물 별도로 축조 신고해야 될까요?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볼까요? 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건축 허가는 났는데 현장 사무소는 안 돼.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다 의제 처리되는 거야. 별도로 축조 신고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우리 이번에 문제 풀면서 봤잖아. 별도로 축조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그런데 이 두 개 다 제가 존치 기간이 몇 년 이내라고 했어요. 3년 이내라고 했죠. 3년 이내라고 했는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장 사무소는 만약에 5년 동안 공사가 기간이 걸려. 그런데 현장 사무소는 3년 이내에서 이러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공사용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은 그 본공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로 정해 안 정해? 정할 필요가 없죠. 요거는 3년 이내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둘 다 연장은 되죠. 연장은. 그 얘는 사업 들어올 때까지 연장하죠. 그럼 얘는 언제까지 연장해? 지가 사용할 마음이 있을 때까지 연장하는 거야. 아시겠죠? 가설 건축물 쓰다가 더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연장하고 연장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연장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요 두 가지 가설 건축물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행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안 적어도 특시특도는 늘 있는 거야. 특시특도는 존치기간이 끝나가죠. 존치기간이 끝나가면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만료일 등을 소유자에게 만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내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끝나가는 걸 내가 몰라. 살다 보면 깜빡하지요. 그럼 기간이 지나버리면 철거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시군구에서 며칠 전까지 30일 전까지 알려줍니다. 존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아시겠죠? 또 연장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려주죠. 연장이 가능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실을 30일 전까지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또 요 30이라는 숫자도 한번 우리가 또 봐주세요. 그러면 존치 기간이 다가오죠. 다가오면은 만약에 허가 대상 있죠. 허가 대상 얘는 존치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얘는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얘는 다시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요. 얘는 신고 대상은 다시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존치 기간을 뭐 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연장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뭐 있는데 우리 뭐 요약집에 안 나와 있을 테니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해요. 뭐 가설 건축물 올해 우리 시험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자 그럼 요 지워도 되죠?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지요.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에 들어가면은 공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은 대로 해야죠. 아니 왜 허가 받은 대로 한다고 할까? 신고한 대로는 한다고 얘기는 안 하고 요 신고도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야. 원칙은 허가인데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거든. 그래서 허가를 받은 대로 공사 끝나면 허가를 한 자에게 뭐를 받아? 사용 승인을 받지요. 여기 건축 절차잖아요. 그래서 사용 공사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돼? 착공신고 해야지요. 착공신고. 그리고 공사 제대로 하나 못하나 감리해야지요. 감리. 작년 우리 시험에 건축법의 감리, 주택법의 감리를 물어봤는데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다뤄지는 부분이요. 안 다뤄지는 부분이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이 부분은 주택법하고 비교해야 돼. 주택법은 누가 누구한테 착수신고를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 짓는 자가 지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겠어. 옆집 아저씨는 바빠 늘. 지 건물 지으면서 지가 해야지. 주택법에는 사업주체가 해야 될 거고 여긴 누가 해? 건축주가 하겠지. 건축주가. 그럼 건축주가 누구한테 하겠어? 응? 누구한테 신고해? 그럼 아무한테나 가서 할까? 그냥 아무한테나 쫓아가가지고 나 이 공사 들어가요 이렇게 할까? 아 허가권자한테 해야지. 그럼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누구한테? 주택법도 허가 받습니까? 주택법 누구한테? 주택법 뭐 받아서 했어? 사업계획 승인 받았잖아. 주택법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 맞지요? 그럼 승인권자한테 해야지. 어제 뭐 했어요? 어제 화요일인데. 어제 무슨 과목이에요? 세법 시간에 혼이 빠졌구나. 세법 교수님이 그렇게 웃긴다면서. 웃다가 다 잊어버렸어. 웃다가 세법만 잊어버리지 공포까지 다 잊어버려. 그래, 요 신고했어. 자공신고. 자, 감리. 우리 감리는 건축법의 감리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자, 우리 건축법의 감리는 신고 대상이 감리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자, 한번 감리자 구체적으로 내가 몰라야 돼. 어쨌든 사용승인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요. 요 사용승인은 아까 돌아왔죠. 사용승인. 그리고 사용승인이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그 379페이지 있었죠. 자, 사용승인은 감리자가 있는 경우와 감리자가 없는 경우가 있지요. 감리자가 있는 경우든 없는 경우든 승인하는 절차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며칠 이내 검사한다? 7일 내에 현장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검사를 한다는 건요. 합격을 해야 승인서 준다 이 말이죠. 합격해야 승인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합격하면은 승인서를 교부한다. 자, 요게 사용 승인하는 절차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 시험 뭐라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감리자가 있는 경우는 예전에는 감리자 믿고 보고서 보고 바로 승인서 줬거든. 근데 지금 감리자 있건 없건 검사 다 한다 이 말이요. 그럼 감리자가 없는 경우만 검사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지. 감리자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검사를 해서 합격 개성에서 준다. 이런 얘기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 승인은 언제 신청하느냐고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언제 신청해? 당연히 공사가 뭐가 돼야 돼? 완료돼야지. 이게 완료한 후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되죠. 괄호 안에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이면 뭐별로? 동별로 할 수도 있다. 동별 동그라미. 그래서 공사를 완료한 후 그게 원칙. 괄호 안에 동별로 그게 예외. 기억납니까? 우리 주택법에는 어떻게 했어? 언제 사용 주택법은 사용 검사 받죠? 사용 검사 받잖아.
주택법 사용검사는 언제 받아? 공사 끝나고 똑같이 예외적으로 뭐별로도 받아요? 동별로도 받지. 동별 똑같잖아. 동별로도 받지. 그런데 주택법은 한계가 더 있죠. 공고별로 합하고 공고별로 사업성이 받잖아. 공고별로 사업성이 받으면 검사도 공고별로 받죠. 공고별. 그 예외가 두 개야. 동별, 공고별. 원칙은 공사가 완료되고. 아시겠죠? 이런 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개가 나와요. 자, 감리자가 작성한 뭐? 감리 완료 보고서. 완료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사 완료 도서. 완료 동그라미. 두 개가 완료네. 우리 시험에 중간감리 보고서 있죠. 자, 중간감리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정이 일정 공정이 올라갈 때마다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간감리 보고서야. 중간감리 보고서는 작성할 때마다 건축주한테 감리자가 제출한다고. 그러면 건축주는 받을 때마다 허가권자한테 갖다 줘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감리 보고서는 제출받은 때에 제출하는 거지만 사용승인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는 감리 완료 보고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 완료 도서예요? 공사 예정 도서예요? 완료 도서. 그렇게 첨부서류 두 개입니다. 자,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허가권자.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다.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첨부 OX.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OX. 아, 이렇게 나와도 틀리고 저렇게 나와도 틀리면 어떻게 맞추려고? 감리 보고서는 감리자가 작성하는 거야. 뭔 시공자가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 시공자 지가 공사도 하고 감리 보고서도 지가 작성하고 아, 이 사람 잘했네요 이러면서 그거 뭐요? 말이 안 되잖아. 감리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감리 보고서는. 그럼 감리 완료 보고서는 늘 있어. 감리자가 있을 때만 있어. 감리자 있을 때만 있지. 감리자가 없는데 감리 보고서가 어디 있어? 이는 신고 대상 감리자 없다니까.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 사용성의서를 교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건물은 자, 우리 뭐 거기 보면은 여기는 여기는 아까 이제 감리자에 관계없이 검사한다고 그랬고, 근데 검사를 안 하는 예외가 있어요. 뭘로 정하는 건물은 검사 안 한다고 그랬어? 조례로 정하는 건물은 검사 안 하고 승인서를 줄 수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그럼 사용은 언제부터 사용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지. 그런데 예외가 두 개나 있네. 7일 이내 승인서를 안 주는 경우죠. 그때 사용할 수 있네. 두 번째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요거가 자꾸 읽어야 돼. 자, 우리 주택법하고 비교해 볼까? 주택법은 사용 검사 받고 사용하는 거죠. 사용 검사. 그러면 주택법도 예외가 있죠. 검사 받기 전에 사용할 수 있잖아.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또 임시 사용 검사한 사람 있지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뭐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차이가 뭐다? 건축법은 7일 이내 승인서 안 주면 사용하는 예외가 하나 더 있죠. 주택법은 예외가 임시 사용 승인 하나밖에 없어. 그런 걸 비교하시라고. 건축법은 예외가 몇 개? 두 개. 주택법은 예외가 임시 사용 승인밖에 없어. 됐어요. 그 밑에 임시 사용 승인 나오네. 우리 건축법의 임시 사용 승인은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간을 정한다. 그러면서 2년 이내로 정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임시사용승인 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죠. 그래서 기간을 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연장은 나머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써야 되니까 기간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되지. 연장은 정함이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또 하나 있었죠. 조건이 뭡니까? 식수 등 조경. 그래서 그거 기간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 조경은 건축법에만 나오는 거야. 건축법에만. 우리 주택법에는 임시사용승인 기간 있어 없어? 없어. 주택법과 비교. 주택법은 기간 없다. 자꾸 비교하세요. 그리고 주택법은 조건 있어 없어? 없어. 주택법은 조건이 없는 게 조건이라고 그랬어. 완벽하게 돼야 돼. 아파트 입주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고 사용해도 지장이 없고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은 식수등 조경은 조건부로 할 수 있다. 이를 조건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됐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축 절차를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우리가 뭐 요약집은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해도 나중에 문제풀이에 가면 또 나오겠죠? 문제풀이에 가면 나올 테니까 그때도 보충하고. 어차피 우리는 뭐 50점 받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뭐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오면 공법에서 또 다른데 좀 빌려줄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빌려줄 마음이 없죠. 오로지 빌릴 마음만 있지. 빌릴 마음만 있고 빌려줄 마음은 없다. 자, 우리 건축 기준 중에 대지 나오죠. 대지는 인접한 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도로면 혹시 또 대지면보다 이렇게 나오면 속으면 안 돼. 그 대지가 인접한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되면 둘 중에 한 개 낮아야 되는데 우짤끼고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되지. 왜 낮으면 안 돼? 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돼? 뭐가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그렇대. 물이 도로에 물이 들어온다니까. 도로에 물이 들어와. 그래서 예외가 있죠. 그럼 좀 적어볼까? 배수라고 그냥 적어. 배수. 용도상 방습 두 개 적어봐. 용도상 방습. 배수에 지장이 없죠. 대지에 물이 들어와도 배수에 지장이 없어. 아니면 건축물이 용도가 방습에 필요가 없어. 물이 들어와도 되는 건축물이야. 이런 얘기죠. 그럴 때 낮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죠. 대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조경. 조경은 누가 해? 조대리. 조대리가 하죠. 조대리. 조경은 무슨 면적? 대지 면적이 얼마? 200 이상. 대지 면적이 200 이상. 건축 면적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대리라니까 대리.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 조경을 하는데 우리 건축법의 조경은 기준을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정하니까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는다. 옥상 조경도 했죠. 옥상 조경. 옥상 조경은 다 인정했어요. 3분의 2만 인정했어요. 3분의 2만 인정했죠. 3분의 2만 옥상 조경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책에 있습니까? 혹시? 그 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 그죠? 옥상 조경에다가 적어보세요. 3분의 2만 인정. 옥상이 조경했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3분의 2만 인정해 준다. 뭐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옥상의 조경을 아무리 많이 해도 조경 의무 면적의 몇 프로를 초과 못해. 50% 초과 못하죠. 그래서 대지에 적어도 50% 이상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도. 자, 우리 시험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 밑에 조경을 안 하는 거 있죠. 그걸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조경은 주상공에서 필요한가요? 녹간농자에서 필요한가요? 주상공에서 조경 필요하지. 녹간농자는 조경 안 합니다. 그래서 녹간농자는 안 한다. 이걸 기억합니다. 녹간농자는 조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농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은 도시지역과 똑같죠? 얘는 해야 돼. 그래서 요 지역은 그래서 조경 안 하는 지역은 녹관농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녹지역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요 동네는 안 하는 동네거든. 관농자가 나오면 뒤에 읽어볼 필요가 없어. 조경 안 해.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조경 안 하는 건축물은 해줘도 모르는 놈 있잖아. 해줘도 모르는 놈 누구요? 축사. 해줄 필요 없죠. 아까 우리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있죠. 허가대상은 일반 토지여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야. 시설 부지지. 허가 받는 거 아까 가설 건축물. 가설. 그럼 공사 들어올 땅이잖아.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설 건축물 허가대상 요거는 또 안 한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늘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정답은 어디서 나와? 공정하고 뭐 물류시설에서 나오죠. 작년 시험에도 여기서 나왔던가? 작년 시험에 나왔나? 물류시설에서 또 정답이 나왔죠. 공정은 조경 안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대지 면적은 얼마 미만? 5천 미만. 자, 연면적 합계는 얼마 미만?
1,500 미만. 그리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안 하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잖아. 5,000, 1,500. 자, 물류시설도 얼마까지는 안 해? 1,500 미만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 예외는 인정하지만 얘는 주거상업을 해야 돼. 주거상업을 한다는 건 결국은 어디만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공업죠, 공업죠. 결국은 조경을 주상공에서 하는데 물류시설은 주거상업은 예외가 없어. 그럼 결국은 공업지역이라면 얼마 미만까지? 1,500 미만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는 한번 점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습지 매립지. 이런 데는 쓰레기 등으로 매립된 토지는 지반이 약하죠. 이럴 때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성토라든지 지방 개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옹벽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성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한다. 자, 옹벽은 세 가지 정도 봤네. 절터 성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얼마?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몇 미터? 1m 이상이면 옹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1m. 그리고 높이가 2m 이상이면 옹벽을 만들 때 무슨 구조로 해라? 콘크리트. 그리고 옹벽의 외벽면에는 지지 배수는 나오면 돼, 안 돼? 된다. 지지 배수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말아라. 아시겠죠? 지지 배수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지지 배수는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까? 없으면 적어 넣으세요. 그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2m 넘는 경우 축조 신고한다 돼 있죠. 그거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용담. 거기에 나오는 얘기야. 이용담. 그 얘기를 여기 적어놓은 거야. 그 얘기를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 그 다음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 우리 대지에는 조경하고 공개공제가 시험에 자주 물어보죠. 공개공제 뒤에 나오겠죠. 이제 도로가 나옵니다. 우리 건축법의 도로는 통과도로로서 소방도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과도로로서 소방도로의 개념입니다. 요 도로는 저 면지역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보세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 지역에서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있었죠. 일부 규정은 적용 안 하는 게 있었죠. 일부 규정 적용 안 하는 게 있었잖아. 6개 적용 안 했지? 응? 그러니까 전면적 적용은 도시지역에 적용했고 도시지역이 아닌 관농자는 어떤 경우에 전면적 적용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에? 동업에서 전면적 적용했잖아. 기억나시죠? 그 얘들이 아니면 어때? 일부 규정 적용 안 하지? 그 일부 규정이 뭐였어? 요 그림이었잖아. 요 그림.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적용 안 하죠? 대지 분할 제한 적용 안 하죠? 3번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3번이 뭐야? 대지와 도로와 뭐? 관계. 마스크 없어서 우리 관계가 참 어떻게 됐을지 몰라. 마스크가 없어서 우리 관계가 지금 엉망이 되었을 건데 그 마스크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 내 속은 타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다.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 2m 이상 접해야 돼.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돼. 이걸 제목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야. 시험에는 그렇게 나와. 대지는 2m 이상 접해야 된다를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골에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4번이 뭐야? 건축선 지정이죠. 5번이 뭐야?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우리 그저께 했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 뭐예요? 건축선 넘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지하는 넘어가도 된다고 그랬지. 6번째가 뭐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요 6개를 면적에서는 적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6개 기억이 안 나면 아무리 시골이라도 뭐는 적용해? 건폐율 용역률은 적용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정도라도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지금 도로 공부할 거잖아. 도로 공부할 건데
도로는 면적에 적용해 안 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도로 지정 폐지 요거 적용 안 한단 말이 시골에는. 아시겠죠? 자, 우리 건축부상도로는 조건이 3개네.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가 얼마? 4m 이상. 요 3가지 요건을 갖춘 도로인데 예정도로도 도로입니까? 예정돼 있어 도로죠. 예정돼 있어도 도로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 뭐는 안 되는 예외 있었어? 차량 통행. 차량 통행은 안 되는 예외가 있었죠. 기억나요? 요는 시군구가 지정하는 구간에서만 인정되는 거야. 자, 원칙은 너비가 얼마가 돼야 돼? 3m. 길이가 10m 미만이면 2m 이상이 되면 되죠. 들어본 기억 있죠? 막다른 도로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막다른 도로도 있었지? 막다른 도로는 소방차가 들어갔다가 빠꾸에서 나와야지.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뭘 정해놨어? 너비. 10m, 35m를 기준으로 10m 미만이면 얼마? 2m가 되면 되고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 그래 2, 3은 6이라고 그랬잖아. 저 시골의 읍면은 화재 위험이 크지 않으니까 2, 3, 4였지.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막다른 도로의 너비 구조는 이게 건축법상 도로인지 아닌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안 된다? 막다른 도로의 너비 방금 했잖아.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 2m 돼야 되고 3m 돼야 되고 했잖아. 그러면 막다른 도로의 너비나 이런 구조는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이 된다. 판단 기준이 돼야 안 돼? 되잖아. 방금 10m 미만이 2m 돼야 되고 3m 돼야 되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이 돼 안 돼? 되지. 중국 사람이 어떻게 이거 따는지 몰라.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사람도 평생 동안 우리 말 쓰는 사람도 이게 말을 좀 돌려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외국 사람이 와서 딴다니.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도 따. 그럼 우리가 뭐냐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개그맨이 그 미국 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다고. 미국은 영어로 쳐, 영어로. 영어를 하는데도 따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왜 몰라. 10m 미만이면 2m 돼야 되고 10m 있으면 3m 돼야 되고 돼야 되는데 했는데 요 너비가 판단 기준이 되나 안 되나 물으면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2m 돼야 돼. 돼야 돼. 그런 공부가 어딨냐고. 어쨌든 됐다고 보고. 그다음 밑에 대지와 도로와 관계 있죠.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잖아. 그게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 2m 이상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외가 있죠. 자, 2m 이상 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다? 그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대문 앞에 도로죠. 대문을 열었을 때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거라니까. 그 도로가 없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자, 그러면 2m 도로에 붙어 있으라 말은 대문 만들어서 출입한다는 거죠. 그게 소방차가 와서 불 끄고 나는 그 대문을 통해서 밖으로 출입하고 그래서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 집은 도로에 안 접해도 출입에 지장이 없어. 광장이 있어가지고 소방차 와서 불 끄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러면 안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출입에 지장이 없다. 광장 등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건 누가 인정해야 돼? 허가권자가 인정할 때 얘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안 접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도 있었어. 농막 기억나요? 농막도 도로에 안 접해도 되지요. 농막도 안 접해도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접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지. 많이 접한다는 얘기는 그 건물에 사람들이 출입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지가 있고요. 여기 안에 벌레는 통과도로는 너비가 몇 미터가 돼야 돼? 3m 이상이잖아. 벌레는 접하는 길이는 몇 미터가 돼야 돼? 2m 이상이 돼야 되잖아. 맞지요? 그런데 여기 안에 건물이 2동 있든 3동 있든 관계없어. 한 동에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불러? 연면적. 그럼 여기도 연면적이 있겠네. 여러 동 같으면은 연면적 합계가 되겠지. 그죠?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앞에 있는 요 2를 따서 이렇게 붙여줬잖아. 여기다 2를 더하고 여기다 2를 더하고. 그러니까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 너비가 몇 미터가 돼야 돼? 일단 6미터가 돼야 돼. 6미터 이상이. 그리고 접하는 길이가 몇 미터가 돼야 돼? 4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뭐 말인지 알아요?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2000. 그런데 공장은 다르지. 공장은 연면적 합계 얼마? 3000 이상일 때. 그런 얘기죠.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일 때 그러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밑에 양가로 3번인가요? 밑에 양가로 3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3000 이상일 때다. 됐지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될까 싶어 오른쪽에 암기 비법을 적어놨네. 암기 비법.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죠. 요거는 반드시 도로를 지정하는 거하고 폐지 변경을 비교합니다. 제목이 지정 동그라미, 이번에 폐지 변경 동그라미.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게 공통점이요. 그런데 지정은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네. 뭐를 거쳐서?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첫 번째 어떤 경우? 해외에 거주해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아시겠죠? 두 번째, 오랫동안 주민이 통행하는 사실상 통로로서 뭘로 정하는 거? 조례로 정하는 거. 이런 경우는 동의 안 받고 심의 거쳐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폐지 변경은 동의 없네. 예외가 없네. 예외 없이. 그 말이 중요하네. 그럼 폐지 변경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뭐다? 필수다. 그 말이죠. 지정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예외가 있다.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 건축법에는 도로관리대장에 이렇게 등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하면서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했죠. 지정하면 대장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는 순간 이 도로는 무슨 도로야? 공도가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그 도로에 붙어있는 대지 소유자들은 뭐한다? 그 대지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맹지에서 탈출하는 거다. 자, 건축법 적용 범위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나오네.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자, 건축선이 나옵니다. 건축선을 한번 볼까요? 자, 건축선 뭐라고 적어놨어? 대지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한계선 이렇게 적어놨죠. 자, 무슨 말이냐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대지하고 도로하고 붙어 있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건축선의 정의를 우리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거든. 그럼 요게 뭐가 된다? 요것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말 하나 기억합니다.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걸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자, 대지 건축선인가요? 대지 경계선인가요? 도로 경계선인가요? 대지 경계선이다. 도로 경계선이다. 도로 경계선이라니까. 도로 경계선. 대지 경계선은 요거 다 대지 경계선이잖아.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거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이걸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기 도로는 뭐야? 공물이죠. 공물. 개인 물건 아니잖아.
그런데 개인의 건축물이 공물인 도로로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된다. 이게 건축선이라고.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도로로 넘어오지 말라 이 말이요. 이게 건축선이라니까 도로로 넘어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늘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같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 건축선이 움직인다니까. 움직여. 자, 이렇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움직일까요? 1번, 2번 몇 번으로 움직여? 2번으로 움직이죠? 1번으로 움직인단 말은 도로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얘기잖아. 있을 수가 없지. 그러면 대지 안으로 이렇게 건축선이 후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지. 자, 그 후퇴하는 경우를 사유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 항상 제목을 먼저 알아야 돼. 왜 후퇴해? 첫 번째 2번에 그게 그림 있죠? 박스. 첫 번째 소요 너비가 뭐하고 있어? 미달하죠. 그게 1번이라고 번호 붙여보세요. 2번 도로 모퉁이 부분이죠. 도로 모퉁이 부분 그걸 2번이라고 번호 붙여보세요. 오른쪽에 시장 등의 지정 건축선이 있죠. 그걸 3번이라고 번호를 붙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선이 대지 안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에 뭐가 소요 너비가 뭐한다? 미달하고 있다. 소요 너비가 미달하고 있다. 자, 소요 너비가 미달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양측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본래는 도로 통과 도로 너비는 얼마가 되어야 합니까? 4m가 돼야 되잖아. 통과 도로 너비가 4m가 돼야 되는데 여기 4m가 안 되고 3m밖에 안 된다. 그러면 4m를 만들어 줘야 건축 허가가 나요. 4m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도로 중심선에서 똑같이 2m씩을 후퇴를 하면 되겠죠. 여기 2m 여기 2m 그러면 소요 너비 4m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로 중심선에서 2m만큼 후퇴했잖아. 요 2m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자, 소요 너비를 몇 m로 봤을 때 얘기야? 4m로 봤으니까 소요 너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2m 후퇴한 거잖아. 그럼 요 2m 의미는 소요 너비의 얼마를 얘기한다? 2분의 1. 이게 건축선이에요.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 2분의 1을 물러난 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선.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을 물러난 선으로 한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도로가 있고요. 여기 대지가 있는데 반대편에 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경사지가 있죠. 경사지. 하천이 흘러가죠. 철도 선로부지가 지나가지요. 쉽게 말해서 이쪽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 도로가 역시 4m가 안 되고 3m밖에 안 되면 4m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나 혼자 손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를 어디서 대야 돼? 자를 어디서 재서 3m를 만들까? 1번, 2번 중에 1번에서 자를 대야 됩니다. 여기서 1m 후퇴하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여기서 1m 후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4m를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요 너비를 만들어내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을 뭐라고 부른다?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를 후퇴해? 요번에는 죄송합니다. 사자가 어디 갔노? 3m 후퇴하죠? 그럼 요 4라는 것은 의미가 뭐예요? 소요 너비.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요 소요 너비 2분의 1과 소요 너비 요걸 바꾸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대지들은요. 그럼 건축선이 물러났다는 건 건축선 넘어오면 안 되잖아. 요 피검진 부분은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거야. 보상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요 부분은 빼야지. 그래서 대지 면적을 물어봐. 응? 대지 면적을 물어보면 요걸 빼고 대지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이 말이지. 2가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말로 표현한 거 요거. 말로 표현한 거. 두 번째는
대지 면적 구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뺀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도로 모퉁이 부분입니다. 도로 모퉁이.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입니다. 자, 도로 모퉁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각전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가각전제. 무슨 말이냐? 도로가 이렇게 가는데요. 도로 모퉁이 부분에 이렇게 네가 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오른쪽 길 맞지요? 차들은 또 고민한다. 지금 며칠 전에 물어봐도 또 고민하더만. 사람들은 오른쪽 길, 차들은 똑같아. 나도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둘 다 오른쪽 길이잖아. 모른 척 하지 마. 지하철 내려가면 다 우측 보행이라 다 적어놨잖아. 우측 보행이라 적어놨죠. 예전에는 좌측 보행이었잖아. 좌측 보행. 예, 우리 어릴 적에 하도 이제 뭐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금 뭐에 비해서 그런데 우측 보행이잖아. 그럼 화물차가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지요? 화물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모퉁이에 걸리지요. 그래서 차량 회전 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걸 뭐라 부른다? 도로 교차점. 해서 도로 경계선을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뭐해? 후퇴했죠.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해보세요. 도로 교차점에서 도로 경계선을 따라 일정한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뭐 했어? 연결한 선. 다른 건 몰라도 두 점을 연결한 선, 요만은 기억나야지. 그게 건축선이야. 이걸 건축선으로 한다 이 말이야. 이걸 건축선. 그럼 건물 지을 때 넘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 부분은 건물을 지어 못 지어? 못 짓는다 이 말이지. 그럼 여기도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두 연결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요걸 갖다가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사각형 면적을 주고 대지 면적이 얼마냐? 삼각형 면적 빼라 하는 걸 물어볼 수도 있지. 물어볼 수도 있. 왜? 사각형 면적도 못 구하는데 삼각형 면적 구하려니까 지금 뭐 걱정이 돼요. 그지요? 그렇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모퉁이 부분이라고요. 늘 이렇게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잘라내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다니까. 요 두 도로 있죠? 두 도로 너비가 모두 몇 미터 미만? 두 도로 너비가 전부 8m 미만일 때만 합니다. 8m 미만. 그리고 이 교차각 있죠? 각. 이 각도가 120도 미만일 때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조건 중에 한 개라도 안 맞으면 가각진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도로 너비가 얼마? 만약에 여기 8m 이상 자리가 있어. 그럼 가각진제 해 안 해? 안 해. 그럼 교차각이 몇 도 미만? 120도 미만. 만약에 이 교차각이 120도 이상으로 스무드하게 돌아가 가각진제 안 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지.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맞을 때 가각진제를 합니다. 혹시 그런 말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조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표가 있죠. 그 표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칠판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궁금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후퇴를 하느냐?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후퇴해서 잘라내느냐? 그건 그 표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표를 봐야. 우리 보고 그 표를 외우라 하는 것은 너무 무리죠. 표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표를 외우라 하면 무리잖아. 근데 만약에 시험에 보니까 이 표가 나와. 그러면 표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되겠죠. 표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를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자, 그 표가요. 사실상 두 개예요. 요 교차각을 가지고 따집니다. 교차각이 90도 미만이냐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교차각이 90도 이상이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90도 미만과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교차각을 가지고 표를 두 개를 만들어. 그런데 90도 이상이 돼도 몇 도가 되면 안 돼? 120도가 되면 안 되지. 그래서 90도 이상, 120도 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각도를 잡았으면 이제 뭘 잡아야 돼? 두 도로 너비 잡아야 돼. 너비. 요 두 도로 너비는 둘 다 몇 미터 미만이 돼야 돼? 8m 미만이 돼야죠. 그래서 8m 미만이 돼야 되는데 통과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돼?
4m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최소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3m 이상 8m 미만. 그런데 도로 너비를 두 개로 쪼갰어. 3m 이상 6m 미만인 경우와 6m 이상 8m 미만인 경우 이렇게 쪼갠 거야. 아시겠죠? 여기도 뭐가 돼? 8, 6, 6, 4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하나 완성이 됐어. 그런데 90도 이상일 때도 교차하는 도로, 또 교차하는 도로 있죠? 요 도로는 한쪽 도로고 요 도로는 요 교차하는 도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도 또 8, 6, 6,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4, 3, 3, 2, 3, 2, 2, 2 이렇게 되는 거야. 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봤어요. 여기 교차각이 90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90도라고 가정을 하면 위에 미만을 봐야 돼? 이상을 봐야 돼? 이상을 봐야지. 요걸 봐야지. 위에 표를 보면 안 돼. 90도라면. 이제 밑에 표를 보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뭘 따져야 돼? 두 도로 너비를 따져야지. 한쪽 도로가 7m, 한쪽 도로가 5m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를 봐도 돼? 7m부터 먼저 찾아봅니다. 7m면 여기죠. 여기서 내려가는 거야. 한쪽 도로는 5m죠. 5m면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는 어디야? 여기지. 4m 이상 6m 미만. 여기로 가는 거야. 그 어디서 만났어요? 위에서 만났죠. 그래서 각각 2m씩을 이렇게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표를 보는 방법은 각도를 먼저 찾는 거야. 교차각이 몇 도냐 찾아서 위에 표냐 밑에 표냐를 먼저 정하고 이제 두 도로 너비를 찾는 거야. 요쪽 도로 너비, 요쪽 도로 너비. 그래서 만나는 지점 요걸 물러나는 거야. 그럼 2m씩을 물러나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얼마예요? 이제 그게 제일 문제다. 삼각형은 사각형의 절반이잖아. 요 사각형 하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 그럼 그 절반이라니까.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야? 2지.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은 직각이 아니면은 절대 우리 계산 못해. 무조건 직각으로 나와. 그리고 물러나는 두 길이는 똑같아 늘. 그러니까 그냥 곱하기 해서 절반 하면 돼. 응?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신 면적 구하면 되는 거야. 자, 두 가지 물어봅니다. 자, 요 조건을 줘. 우리 시험에 8m 미만이고 120도 미만이라는 조건을 줘. 주면은 건축선이 뭐예요? 물으면 두 점을 연결한 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대지 면적을 물으면 삼각형 면적 빼고 계산하면 되고, 두 가지 계산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요거 한 개라도 안 맞게 주면은 이게 그냥 건축선이야. 이게 그냥 건축선이야. 이게 뭐예요? 이걸 말로 표현해 보세요. 안 물러났잖아. 안 물러났지. 안 물러나 뭐가 건축선이야? 안 물러나 뭐가 건축선이야? 이거잖아. 안 물러나면 이게 건축선이고, 우리 물러나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 안 물러났을 때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고, 물러났을 때는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건축선은 야무지게 한 번만 잡으면 아무도 안 틀려. 요것도 요 삼각형도 나중에 대지 면적에 넣어 빼. 뺀다고. 요것도 빼. 요것도 안 물러나면 건축가 안 나. 빼는 거야.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서 뺀다는 얘기는 의미가 뭐예요? 대지가 작아지면은 뭐가 작아져? 건축물이 작아지지. 건축물은 대지 면적이 크면 건물이 클 거 아니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 건폐율이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 용적률이잖아. 그 건물 지을 때 그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 짓잖아요. 근데 대지가 줄어들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될 때 작아질 거 아니야. 세 번째는 자, 지정 건축선이죠. 지정 건축선의 의미가 뭐냐? 이건 이런 얘기예요. 도로가 넓어요. 도로가 넓어요. 자, 이 도로가 폭이 자그마치 20m예요. 그런데요, 1번은 도로가 좁아서 후퇴했죠. 2번은 도로 모퉁이라서 후퇴했죠. 요거는 도로 모퉁이 부분은 요것만 말하는 거야. 요거는 도로 모퉁이에요, 아니에요? 요건 아니야. 요거는 요 부분은 요걸 적용해야 되는 거야. 모퉁이 부분만 아까 요걸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런데 도로가 좁지도 않고 모퉁이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러날 이유가 없지. 없는데도 시장 군수 구축량이
물리는 거야. 왜 물려? 왜? 뭐를 위해서? 목적이 뭐더라? 건축물의 뭐? 위치, 그 다음에 뭐? 환경, 이런 걸 뭐 하려고? 그렇지, 정비하려고. 정비하려고 시군구청장이 후퇴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 기억해야 돼? 이런 짓을 시군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도시지역에서. 그것도 몇 미터까지 할 수 있어? 4미터까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도시지역에서 4미터까지 후퇴를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대지 소유자가 손해볼 이유가 없죠? 이 부분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건축선을 이렇게 물렸잖아. 그럼 이 부분은 건축물 지을 수 있어 없어? 못 짓지. 짓지 말라고 물린 거잖아. 그런데 대지 소유자가 손해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러나지만 건축물 크기는 손해를 안 봐. 안 본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는 포함을 시킨단 말이에요. 대지 면적에는 포함을 시키니까 건축물 크기는 손해볼 이유가 없다. 그만큼 좀 물러나서 지어라, 이런 의미라니까. 이해갑니까? 그게 지정건축선이에요. 지정건축선 꼭 기억합니다. 도시정내 4m. 요거는 나중에 대지 면적에 뭐 한다고? 산입, 댐에 유의해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자, 요거 보시기 전에 제가 물어볼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은 아까 면지역에서는 적용해야 하네. 면지역에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6개 있었잖아. 다시 한번 더 그려볼까? 여기서 1번이 도로고, 2번이 대지 분할이고, 3번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고, 4번이 건축선이었잖아. 건축선에는 건축 제한 적용 안 해. 안 한다고. 자, 그러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 뭐예요? 건축물 담장이 건축선의 뭐를? 수직면을 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아라.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시험 뭘 물어봐? 지표 아래, 그걸 물어봅니다. 지표 아래는 넘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다. 그리고 도로면에서 4.5m 있죠. 도로면에서 4.5. 그게 화물차 최대 적재 높이라니까. 화물차가 짐을 싣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습니다. 화물차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도로면에서 4.5m까지는 문을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표 위에는 절대로 건축선의 수직면이 넘으면 안 돼. 안 되는데 4.5m까지는 문을 열었을 때도 넘으면 안 된단 말이야. 문을 열었을 때도 넘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층 건물은 대부분 어떻게 지어요? 자동문을 만들잖아. 자동문. 문을 땡기는 순간 건축법 위반이야. 그래서 앞에 들어가면 뭐라? 푸시라 적어놨어? 풀이라 적어놨어? 푸시가 뭐고 풀이 뭐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푸시 푸시업 하잖아. 푸시 미는 거. 그러니까 푸시라 적어놨어? 풀이라 적어놨어? 미시오라 적어놨잖아. 이제 1층에 가봐. 1층에 그 건축 모르는 사람은 땡기시오 적어놨을 수도 있어. 그건 건축부 위반이야. 1층은 밀고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4.5m까지 이렇게 건축선을 봤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